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들러 나왔습니다. 이제 갓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어릴 때는 곧게 서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면은 덩쿨식물이어서 다른 나무를 타고 자랍니다. 줄기대는 매끄럽고 잎은 심장형이고 이 순을 따보면은 흰 즙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순은 따지를 않고 꽃이 필 때는 흰색의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우고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이렇게 이쪽 주위에 여러 개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성들 성기능 정력에 좋다 해서 정력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동의보감에는 전기에 좋고 독성을 푸는 데 좋다 했고, 하수어처럼 흰머리를 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박주가리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곧게 자라지만은 크면은 이 덩쿨식물로서 다른 나무를 타고 자란다 해서 세박덩쿨이라고 부릅니다. 이 박주가리는 지금처럼 부드러운 어린 순은 이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박덩쿨은 흰 즙이 나오는데 이 흰 즙은 생으로 먹지를 않습니다. 생으로 먹으면은 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생으로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또한 꽃이 필 때 전초 또 뿌리는 약재로 사용을 하고, 달에서 복용하기도 하고 효소 담아 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시용합니다. 이쪽 주위에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박주가리들이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꽃을 피는 시기부터 그때 채취해서 이 뿌리하고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말린 것 30 내지 40g을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박주가리는 자양강장에 좋은 효능이 있고 남성들 성기능, 정력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폐나 기관지 질환, 위장을 튼튼히 하고 해독, 이뇨, 관절이나 허리, 무릎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각종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신장암, 식도암, 뇌암, 폐암, 간암 등 항암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나 그 외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정력에 좋다 해서 정력왕이라고도 부르고, 또 흰머리를 검게 한다고 하는 박주가리였고, 그 옆에 이제 아카시아 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참 옆에만 가도 참 좋습니다. 이 아카시아 꽃은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활짝 피기 전 꽃 봉오리 상태나 또 꽃이 피어서 이 꿀 맛이 나는 이 꽃핀 상태나 이때 이 아카시아 꽃을 채취를 해서 꽃차로 해서 복용하기도 하고 효소 담아 먹기도 합니다. 효소를 담을 때는 유리병 같은 그런 용기에 이 설탕과 1:1 비율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해서 걸러내고 다시 밀봉해 가지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 물에 타서 복용합니다. 또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녹차처럼 덕금을 해서 차로 복용하기도 하고 또 꽃 튀김을 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하는 아카시아 꽃입니다. 이 아카시아 꽃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또 카로테노이드, 나이신, 아연, 인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연 항생제요, 염증을 제거합니다. 또한 붓기 제거나 간 건강,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 기능에 좋습니다. 이 아카시아 꽃차에는 소화제로 유명한 가스 활명수의 성분인 아선약 성분이 함유해서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아카시아 꽃입니다.
이 아카시아 꽃 채취하실 때 유념할 점은 일단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데꽃을 채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꽃 피기 전에 꽃 봉오리 상태에서도 좋고, 또 꽃핀 것은 이렇게 아카시아 꿀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깨끗한 데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꿀이 들어 있으니까 물에 씻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금 살짝 넣고 가볍게 씻어서 물기를 빼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건에 맞게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효소 담을 때 그 설탕 성분은 이 천연당인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변해서 건강에 약이 된다는 점, 그 점 참고하시고, 이 국내 실험에서도 이 아카시아 꽃 추출물이 높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노화를 방지시켜주고 화장 독을 가라앉혀주고 염증성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과다 복용 시 구토나 설사 등의 우려가 있는 점 유념하시고, 또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증이라든가 통증, 꽃 알레르기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카시아 꽃은 주변에 참 많죠. 매연이나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곳, 그런 곳에서 채취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이 아카시아 꽃을 씻을 때는 이 채취한 것을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이 소금 한 스푼 넣고 물에 살살 흔들어 가면서 가볍게 씻는 정도로 해서 소독도 되고 이물질도 빠집니다. 해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효소를 담습니다.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밑바닥에 설탕을 먼저 넣고 차곡차곡 섞어가면서 넣고, 일반적으로는 설탕 비율이 1:1이지만은 열매나 또 꽃은 조금 더 넣어야 곰팡이나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넣는 양은 이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한 3분의 2 정도 넘치지 않게 해서 마무리할 때는, 유리병일 때는 비닐을 씌워서 밀봉을 하고, 또 항아리일 때는 면 보자기를 씌워서 밀봉을 합니다. 해서 발효가 되면은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을 합니다. 그 맛과 향이 일품인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